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목돈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이 있을 거잖아요. 예적금만 했던 분들이 있고 꽤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가 뭔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 컵라면으로 비유를 들자면 라면, 스프, 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리가 돼요. 아주 간단한 요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라고 보면은 적합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주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계점이 있어요. 요리를 할 때도 스프만 먹으면 이상해지잖아요. 포트폴리오 투자도 적절하게 섞어줘야 되는데 이 적절이 포인트겠죠? 적절하지 못한 포트폴리오를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적금만 넣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70% 정도는 예적금을 뭐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좋다,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최소한 손실은 안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실 거예요. 내 모든 자산이 예적금에 들어가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예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을 때는 아주 단기간밖에 없어요.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 용어 사전에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현재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게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5%짜리 예금을 가입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7%야. 이런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2022년, 2023년에 고금리 시대였잖아요. 예금 이제 금리도 높고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예금 금리 오르면 뭐하나, 실질 금리는 2년째 마이너스다. 이렇게요. 예금만 넣는 것도 라면에 스프만 와장창 넣거나 물만 와장창 넣는 거랑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게 먹을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치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는 안 맞을 거예요. 두 번째, 주식만 넣는 것도 그래요.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주식은 평균 수익률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평균 수익률이 뭐 10%가 넘는다, 7%만 나온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재테크 관심을 가지면 미국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식만 넣었을 때 문제는 하락장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닷컴 버블 같은 때는 나스닥 100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80% 정도를 봤을 거예요. 뭐 S&P 500이라 그래도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197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번의 하락이 있었어요. 뭐 한 5년에 한 번꼴로 하락이 있던 거죠. 이거는 설명드렸듯이 연금 계좌에 미국 주식만 다 넣었다. 근데 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은퇴를 해야 됐다. 그럼 어떨까요? 마이너스 40%인데 쉽지 않았겠죠.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니까 채권도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좋을 때 통계를 가져와 보면은 뭐 1972년에서 한 1980년대 후반까지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중간에 보면은 한 4년 정도는 그냥 계속 버텨야 됐던 그런 기간도 있어요. 수익률이 거의 안 났던 기간이요. 이건 이제 미국채 10년물로 통계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뭐 한 4년 정도,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동안은 자산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행위가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만 투자를 했으면. 이해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만 와장창 넣는 겁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에서 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뭐 금에 대해서 막 엄청 장기적으로 모으겠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막 선호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무심한 투자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섞나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상황 따라 다를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첫 번째, 나이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다,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주식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은퇴가 좀 바로 코앞에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는 주식 투자를 쭉 하고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이겠죠, 이 계좌는. 근데 어떤 계좌는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는 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다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 막 안 됐어, 막 월급 못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계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굴려야겠죠.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그냥 무난한 포트폴리오들을 선택을 해보는 게 좋겠죠. 뭐 주식도 공격적이고 포트폴리오도 공격적으로 하면은 계절을 굳이 구분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것도 꽤 공격적인 거예요. 부동산 이제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요즘으로 예를 들면 저위험 상품 리뷰할 때 경제 상황 얘기도 하잖아요. 2년, 3년 동안에 고금리 시대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렸던 거를 다시 회수를 하면서 금리를 꽤 높여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5%가 넘었고 우리나라도 3%가 넘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을 한 일주일 전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준 상황이니까 채권, 금 이런 것들이 유리할 때예요. 그거 말고도 뭐 또 고려해볼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 순 없겠죠. 참고할 만한 포트폴리오들을 몇 가지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뭐냐면